구글이 올해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다만 이 기간 동안에는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하락했기 때문에 특별히 구글만의 문제였다고 보긴 애매하거든요. 근데 반등하는 구간에서 다른 종목들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구글은 유독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글이 반독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애플의 부회장이 증인으로 참석을 했거든요. 주요한 발언들만 보자면 최근에 2달 동안 사파리에서 구글 검색량이 감소를 했다면서 이런 현상은 처음이라고 밝혔거든요. 사람들이 챗GPT 같은 걸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구글 같은 기존 검색 엔진이 사용량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이런 구글 같은 기존 검색 엔진을 AI 검색이 대체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AI 검색은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글이 사파리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나오면서 구글의 주가가 하루 만에 8% 급락했거든요. AI가 구글의 검색을 대체할 것이라는 발언이 아마 결정적이었겠죠. 구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독점 소송에 대해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구글이 걸려있는 반독점 소송이 굉장히 많은데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검색 시장에 대한 독점 소송인데요. 구글이 검색 시장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플이나 삼성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와 AT&T 같은 통신사에 구글의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하도록 돈을 지급해 왔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22년 한 해에만 28조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미국 법무부에서는 이거를 경쟁사들을 배제시키는 행위라고 제소를 했거든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기본 검색 엔진이 있으면 굳이 바꾸지 않고 사용한다는 거를 악용했다는 거죠. 연방법원이 구글이 셔먼 반독점법 제2조를 위반한 게 맞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셔먼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거는 독점을 유지하거나 혹은 독점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독점이 돼버린 거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어떤 행위를 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법무부가 승소하고 나서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하고 검색 사업을 분할하고 AI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시정 조치를 구글 측에다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일부 완화를 해줬거든요. 다만 크롬 브라우저 매각은 유지를 했습니다. 올해 8월 달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예정이고 구글은 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할 예정입니다. 광고 시장에서도 독점 소송이 걸려 있는데요.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 경쟁사들을 인수하고 광고주들을 압박해서 자사의 광고 기술을 사용하도록 강제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것도 연방법원에서 법무부 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법무부는 구글의 광고 플랫폼인 애드 매니저 안에 속해 있는 ADX와 DFP를 매각하도록 제안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후속 기사가 없고요. 이후에서도 광고 관련 반독점 소송이 걸렸는데 경쟁사를 차단했다고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약 2조 2천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었습니다. 근데 구글이 다시 항소를 해가지고 이기면서 이 벌금은 취소가 됐어요. 세 번째가 구글 쇼핑에 대한 건데요. 영국에 있는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익스피디아 같은 곳에서 대거 연합을 하면서 유사한 불만을 이웃 쪽에다 제기를 했거든요. 이때가 2009년이어가지고 영국이 아직 EU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내용을 불만을 제기한 거냐면은 구글이 검색 엔진 지배력을 이용해서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구글 쇼핑이라는 자회사 서비스가 있으니까 사용자가 검색을 했을 때 구글 쇼핑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고 경쟁사들은 하위에 노출되도록 조작을 했다는 거죠. EU 집행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이 맞다고 판결을 했고 3조 8천억 정도의 가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은 이 판결에 불복을 해가지고 유럽 사법재판소로 옮겨가지고 다시 항소를 했는데 최종 기각되면서 과징금은 이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구글의 사업 매출을 보시면은 검색 엔진 관련이 이제 가장 많고 유튜브나 광고, 플레이스토어, 클라우드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거는 클라우드 사업이죠. 1년에 32% 정도 고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률로만 따지면 이 클라우드 사업이 워낙 압도적이거든요. 구글 주가 자체가 클라우드 성장률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이 계속 고성장을 이어간다면 몇 년만 지나도 이 매출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겠지만 검색 엔진이나 광고의 매출이 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크롬이나 광고 도구 일부가 매각이 된다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크롬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 점유율이 66%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크롬의 기본 검색 엔진이 구글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매각 후에 다른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거나 혹은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면 구글의 검색 시장에서 지배율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주가는 꿈을 먹고 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미래거든요. 애플 부사장의 말대로 AI 검색이 구글 검색 엔진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면 구글 역시 이 부분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다행히 AI 검색이 커지면 커질수록 구글의 클라우드 사업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더 중요한 건 구글의 AI 서비스가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이냐는 거거든요. 현재 오픈 AI 챗GPT가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고 3위가 구글의 제미나이입니다. 요즘에 뜨고 있는 퍼블릭시티나 클로드 같은 게 뒤를 따라오고 있죠. 결국 향후 구글
구글의 주가는 이 제미나이의 점유율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글의 이 AI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통해 가지고 성장률을 쭉쭉 높여가고 지배적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 구글이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